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드려서 오늘은 조금 인공지능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도 사실은 점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소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이 조금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인공지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인공지능 얘기만 계속 드리면 조금 계속 저런 얘기만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물론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겠지만, 오늘은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BTS 방탄소년단 얘기로 오늘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워낙 지금 이쪽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책도 많이 나오고, 관련 논문도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라든지 해외에서 인기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 방탄소년단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꽤 오랜 역사가 사실 있는 거죠. 그 K-팝이라고 부르는 이런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데는 방탄소년단 전에 여러 가수들의 그런 활약이 쌓여서,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탄소년단은 그거 이외에도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특히 이제 이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얘기해 볼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빌보드에서 상을 받을 때 소셜 아티스트라는 상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SNS로 활동을 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 이제 아티스트한테 주는 상인데, 이걸 받은 거죠. 그만큼 방탄소년단은 SNS 활동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SNS를 방탄소년단만 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방탄소년단이 SNS를 하고 그 SNS를 통해서 스타가 된 과정은 이 유튜브 세대라고 저희가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즐기고 있는 그런 SNS를 활용하면서 이런 세대들이 스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스타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유튜브 스타 얘기를 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 얘기 중에 기존의 스타하고 유튜브 스타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옆에 준비한 자료 중에 보면, 이 유튜브 스타에 관련돼서, 이건 좀 몇 년 된 자료입니다. 미국의 유명 연예 잡지인 버라이어티지라는 데서 이제 10대들한테 영향력인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죠.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꽤 오래된 자료니까 지금은 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이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미 10대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여기 조금 붉게 나온 사람들이 유튜버고, 나머지 세 사람이 유튜버가 아닌 영화배우라든지 가수, 탤런트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대들한테는 꽤 오래전부터 유튜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스타들보다 더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그만큼 스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산실이 된 거고, 요즘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스타가 된 방식은 기존 스타들이 된 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기존의 스타들은 스타 이즈 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스타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보냐면 탁 어느 날 갑자기 탁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거에 의해서 갑자기 인기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를 만들어내는 스타 비즈니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뒤에 감춰져 있고 전면에는 스타만 나타나 있었고 그 스타들은 항상 비밀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진짜 별처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는 괴리가 있고, 거의 신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스타들은 그런 기존의 스타하고 팬과의 관계를 사실은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팬이 스타를 아주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같이 일종의 구독이라고 유튜브에서는 얘기하고, 뭐 다른 SNS에서는 다른 이렇게 부르는 방식도 있지만 이건 구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없었을 때부터 응원을 해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고 마치 그 사람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연대의식을 느낀다. 이런 것이 스타와 팬과의 관계처럼 이제가 돼버린 거죠. 이제 유튜브 스타라는 게 나오면서.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유튜브가 아닌데도 뭐 국민 프로듀서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1등을 뽑아서 뭐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고 이런 포맷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스타를 만드는데 갑자기 스타가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스타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지만 저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저 스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과 스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스타가 된 많은 분들이 생겼고 그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S가 이제 SNS 스타는 얘기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SNS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하고 흡사하게 초창기 때부터 데뷔를 하기 전서부터도 BTS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팬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뷔가 2013년도에 데뷔인데 트위터는 2011년도에 오픈을 했고 유튜브는 2012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전에 이미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활동을 아직 데뷔도 하기 전에 자기의 미래 팬들하고 계속 교류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팬들이 계속 생겨났던 거죠. SNS에서. 실제로 지금 아미라고 알려진 BTS의 그 팬클럽은 굉장히 연대의식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해 가면서 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팬들과의 연대의식에서 점점점 더 스타가 되고 그 하고 팬과의 그 연대의식으로 이런 강한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더 인기가 생기고 같이 이게 그 사람의 노래, 그 사람의 연기, 그 사람의 작품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인간적인 유대감이 끈끈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SNS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BTS가 성공을 했고 이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게 성공이 되면서 BTS가 만들어낸 그런 이러한 방식이 이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BTS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독을 하면서 뭔가 응원하고 이거는 이제 한국의 아프리카 TV도 비슷한 게 있죠. 할 때 응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같이 스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됐을 때 그런 연대의식 그리고 그 사람한테 느끼는 일종의 가족과 같은 패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타하고의 팬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고 그런 이 달라진 문화, 이 문화가 지금의 스타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기존에는 그렇게 스타하고 팬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많은 매니지먼트사들이 점점 팬들의 중요성, 팬들하고의 그런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쪽을 더 강조하게 되고 하면서 스타 비즈니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들이 나타나면서 스타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유튜브가 약간 시큰둥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역시 스타 비즈니스 쪽은 크게 변하기 어려운가 라고 했는데 BTS가 실제로 이러한 거를 전 세계에 실증적으로 보여줬고 이런 방식이 성공하고 그게 오히려 더 기존 방식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타가 된 이후에도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제 소통하고 팬들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성장한 스타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스타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기존처럼 갑자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는 스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또 스타를 만들어내는 그 스타 비즈니스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해서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스타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스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스타 문화라고 해야겠죠. 이런 거는 우리 전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우리가 해보고 팬들이라고 하는 소비자, 컨텐츠 소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대야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로 이제 스타가 되는 방식은 기존하고 좀 달라서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신이라는 책을 쓴 대도서관인가요? 그분은 이제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식이나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1, 2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2개 정도 이상의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이제 각인되는 일관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단순히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방식뿐 아니라 앞으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나의 공식처럼 이제 사회가 변해서 우리 소비자가 변했다, 우리 팬들이 변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방탄소년단 얘기로 시작을 해서 전체 스타 비즈니스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얘기를 좀 줄이고요. 다음에도 요거 관련돼서 또 재밌는 얘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